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차 3교시 구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고요. 답안 작성 하나하나가 거의 10점을 좌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답안 작성 용지를 한번 보면 답안 작성 용지가 지금 4개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면도, 그 다음에 지붕평면도, 그 다음에 기초구조평면도, 지상 3층 구조평면도, 이렇게 4개를 그리게 돼 있는데, 이 4개를 그릴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몇 점입니까? 이게 배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점은 40점이에요. 그럼 40점이면 어쩌겠어요? 하나에 10점씩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봅시다. 이게 10점, 그 다음에 이게 10점, 이게 10점, 이게 10점. 그러면 그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점 이상 주든가 3점 이상 주든가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만약에 안 그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판에 한 개당 최소 필요 면적 공란으로 남겨둬 버렸다. 여기에 기초판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렸다. 나는 산초를 모르겠다. 그래서 안 그렸다. 아니다. 나는 하나 면적이 3 곱하기 3으로 그렸다. 그 다음에 여기를 9평방미터라고 썼다. 이거하고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안 그려버리면 0점 처리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에 3을 쓰든지 4에 4를 쓰든지 뭘 썼다. 원래는 2.8이죠. 그렇죠? 2.8이니까. 2.8을 써야 되는데 나는 2.8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3을 썼다, 4를 썼다, 2를 썼다. 그러면 몇 점 받겠어요? 3점이든 2점이든 1점이든 받을 거 아닙니까? 0점 처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렸으니까. 그렇다면 전체 점수에서 하나를 그렸다 안 그렸다 해서 벌써 10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 섹션을 자르는 거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형태도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컬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센터죠. 센터에 이 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빔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 중요한 거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에 기둥이 들어서고, 그 기둥에서 여기서 보고가 가고 여기서 보고가 가는데, 중간에서 내가 접합을 했고, 여기 이 H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H빔하고 내가 기둥이 들어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강접합으로 붙어 있는데 이 접합이 강접합으로 돼 있다. 이 접합이 강접합으로 돼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뭘로 했다? 핀접으로 했다. 자, 여기도 힌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나는 핀접으로 했고 여기 부분에 나는 핀접으로 했다. 이것들을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 핀접, 여기 강접, 이것들을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접 기호 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려놨다.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다 그려놨다. 점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아예 안 주진 않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를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가 예를 들어서 5점이 될 수도 있고 8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고 점수가 되는 거죠. 아예 안 그리면 0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조 문제에서 하나를 그리고 안 그리고가 몇 점을 좌우한다? 10점을 좌우한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정 모르겠으면 설계 의도,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형태나 모양이든 그려내라 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그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 4등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몇 등분이에요? 3등분이죠. 그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 길이가 있는데 전체 길이를 몇으로 나눴어요? 전체 길이가 32.1인데 3등분 했죠? 자, 3등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둥을 박았어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나는 9에서 10m라고 해서 여기다 박았다, 기둥을. 점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요거 12m에다 박았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18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아시겠지만 4.5m예요. 그럼 18에서 4.5 빼면 14.5죠. 그래서 14.5도 아니고 12니까 여기쯤 되겠어요. 여기쯤. 그래서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박았다. 뭐 이 정도 6m는 캔티로 봤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하니까 지지하는 걸로 봤다. 틀렸죠? 틀렸지만 모분담화로 다르지만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점 만점에서 뭐 8점이 됐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캔틸레버 슬라브 쪽을 어떻게 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5점을 주든 3점을 주든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여기에 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가 가고 연속보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보가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모양 그대로 여기다 그려서 그러면 형태상 어떻게 돼요? 여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고 요렇게 되죠. 이쪽에서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에서 나는 여기 포인트 이쪽에서 위치를 잡아서 포인트를 그렸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보호가 있을 수도 있고 보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걸리는 부분에서 나는 여기 부분에 포인트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잡았고 여기는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 기둥을 그렸다 여기다 기둥을 그렸다 아니면 여기다 기둥을 그렸다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을 없앴다 이거를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계략적으로 이 정도만 그려놨어도 이거는 몇 점이에요? 8점 이상은 받겠죠. 7점 이상 주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그냥 계략적으로 나는 그냥 여기 형태만 그렸다 모양만 그렸다 그러면 뭐 5점에서 8점 그 다음에 이거는 난 틀렸다 근데 점수는 그랬다 3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해석을 잘못해서 여기서 12m로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나머지 6m를 캔틸레버로 해서 그냥 어떻게 지지되는지 나는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뭐 문제 조건이 12m니까 그래서 12로 그냥 그렸다 그러면 몇 점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3점? 4점? 5점? 3점? 3점. 그 다음에 이거는 형태 모양 그렸고 나는 뭐 일단 연속보 그렸다. 그러면 얼마 주겠어요? 뭐 7점. 그러면 7, 3, 10점. 그 다음에 5, 3, 18점. 그렇죠? 구조계획 40점 만점에서 18점 받는 거예요. 다 답이 틀렸지만 뭐 20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단면계획에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42점 맞으면 되죠. 그렇죠? 3교시는 어떤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완성을 안 하는 게 큰 문제예요. 미완성이 합격을 좌우한다. 왜 미완성으로 놔두느냐? 아시겠죠? 미완성으로 뒀을 때 불합격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미완성이 합격을 좌우한다. 저도 적고 있네요.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어찌됐든 그려놔라. 그렇다면 채점이 된다. 모르면 무조건 그려라. 아는 범위까지만 그려라. 모르는 범위까지 생각해 봐야 어차피 못 그린다. 미완성으로 놔두지 마라. 무조건 그려라. 이게 3교시 구조계획에서 수험생이 아는 범위까지 그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모분당을 한번 볼까요? 2025년 1회차 3교시에서 이제 모범답안을 보면 자 보세요. 뭐부터 볼까요? 그렇죠. 기초판.
기초판은 일단은 7.5가 기본이니까 7.5부터 볼까요? 7.5부터 본다고 했으니까 7.5부터 봅시다. 일단 써야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렸으면 뭐라도 써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 요거 그 다음에 7 요거는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답안 작성 용지, 그러니까 문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용지가 있는데, 답안 작성 용지에서는 저게 그려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안 작성 용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자, 지붕구조평면도, 지상 3층 구조평면도, 기초구조평면도에서 기초판 한 개당 필요시 최소면적을 기입하고, 최소면적 기입하고, 그 다음에 X4열 기초판을 표시하고 기초판 치수를 표기한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기초판 치수를 표기한다. 요것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리라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문구에 없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 정말 없을까요? 도면 작성 기준을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주체점 포인트예요. 채점을 하는 출제자는 문제 조건에 써져 있는 대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도면 작성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음 강좌 기다려지네요. 네 번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